국군의 날 특집 여친 두고 군대 간 남자 편. 오늘도 친구들과 음주 가무를 펼친 남자가 멍멍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요. 허걱, 엄마가 기다리고 있네요. 하지만 웬일인지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웬 종이를 내밀어요. 남자는 혹시 정말로 자신을 호적에서 파낸 건가 하는 걱정에 급히 펴봐요. 오 마이 갓, 입영 통지서예요. 한 달 후에 입대래요. 남자는 갑자기 술이 깨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암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방으로 들어가 혹시라도 통지서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봐요. 정형돈, 제기랄 확실해요. 여친에게 전화로 입대 사실을 알려요. 영장 나왔어. 동시에 혹시나 여친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건 아닐까 하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요. 이대로 군대에 끌려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선배에게 들은 군대 패스하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봐요. 문신으로 몸의 3분의 2 도배하기, 광인 흉내, 간장 퍼마시기, 입대 전 아이 셋 만들기.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남자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 큰 좌절에 빠져요. 이런저런 잡생각에 약 1.5초가량 빠졌다가 이렇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남자는 입대 전까지 마치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할 듯 놀아제낄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친구들과 매일같이 송별회를 해요. 이별주, 고별주, 송별주 등등 갖다 붙이는 건 선수예요. 입대할 날이 가까울수록 여친의 변심에 대한 걱정에 공포를 느껴요.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도장을 확실히 찍고 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해요. 일단 분위기를 잡고 입대 따윈 두렵지 않지만 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개구라를 풀어 분위기를 잡아요.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을 정도로 술을 퍼마신 후 우리 부산 갈까? 여친을 보며 밤새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고귀한 뜻을 어필해요. 하지만 여친은 이미 내 수작을 다 꿰뚫고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징징대다 입대하기도 전에 여친에게 차일 뻔해요. 드디어 입대 날이 되었어요. 남자는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발발해 최전방으로 출동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요. 입대 날의 시작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엄마 여친과 함께 집을 나서며 그저 가는 동안 어떤 천재지변 또는 군대의 전산착오로 인해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들어요. 입대하러 가는 길에 남자는 이발소를 찾아요. 이발소 아저씨는 군대 시절 맨손으로 무장공비를 때려잡았다는 구라성 짙은 경험담과 군 생활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미친 듯이 열변을 토해요. 있는 대로 겁을 주고 나서는 꼭 그래도 군 생활 할만해 하며 되도 않는 위로를 해요. 아저씨의 말에 3배는 더 가기 싫어졌어요. 야, 부상하면 끝내주네. 2년간 이 간지 안 나는 머리로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고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입대 시간이 다가오자 엄마와 여친이 말이 없어져요. 사나이답게 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잘 다녀오겠다며 웃음을 지어줘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요. 꾹꾹 참던 남자도 눈물이 터져요. 여친을 안아주며 닭똥 같은 눈물을 1리터는 뽑아내요. 아이오 하는 방언이 사방에서 터져 나와요.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을 마치고 엄마와 여친을 두고 뛰어들어가요. 보충돼서 앞으로 2년간 군대에서 쓸 보급품을 지급받아요. 알겠습니까? 군복으로 갈아입자 모두 어리버리 중 상어리버리로 보여요. 사회에서 뭘 하던 놈이건 상관없어요. 군복은 자동적으로 민간인을 어리버리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망토가 분명해요. 그날 밤 입고 온 옷과 소지품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소포를 싸요. 마치 전쟁터로 떠나기 전 유서를 쓰는 기분이에요. 부모님들 안심하게 편지 한 통씩 쓰라네요. 남자는 엄마와 여친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쓰기 시작해요. 남자는 애정어린 감정이 잔뜩 묻어나는 글씨체로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라고 한 줄 쓴 후 나머지는 여친에게 양보해요. 부모님은 날 못 버려도 여친은 날 얼마든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충돼서 신교대로 도착하자마자 시뻘건 모자를 푹 눌러 쓴 악마 교관들이 환영 행사를 벌여줘요. 교관들의 눈에 살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더니 캠핑 나왔어 정신 못 차리지 입비리리더라 포복 앞으로 하며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며 폭주하기 시작해요. 갑작스런 변신으로 공포에 사로잡힌 남자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패닉 상태에 빠져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128번 훈련병. 이젠 이름마저 사라졌어요. 남자는 128번 훈련병이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돼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말은 단아가로 끝나야 한대요. 그러다 보니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말입니다. 같은 외계어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정신, 둘의 통해. 매일같이 먼지나게 구르고 타이에 의한 체력 단련에 시달려요.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버틸 수 있는 건 사진과 편지뿐이에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보지만 여친에 대한 그리움은 한없이 커져만 가요. 야, 휴식 끝. 이런저런 감상에 빠져들어간다 싶으면 어김없이 조교의 악취미가 등장해요. 노래 일발양장. 노래는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 은혜를 합창하래요. 자. 너 실제게로 20살이 넘은 사내놈들이 합창을 하다 오열을 시작해요.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철없이 굴던 자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요. 누가 내 반스 갖고 갔어? 보급받은 빤스가 사라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남의 빤스를 훔쳐 입는 놈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되는 보급품이기에 보안을 철저히 하기로 해요. 빤스와 런닝, 양말, 가릴 거 없이 모두 유성 매직으로 이름을 새겨놔요. 신교대에서 유성 매직은 필수 아이템이에요. 훈련소의 마지막 관문 유격 훈련과 무박 2일 60km 행군을 마치는 걸로 훈련소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나요. 고생했다. 이 모든 과정을 버텨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이 들고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제 잃었던 이름도 되찾게 되고 짝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무겁게 한이 없는 계급장까지 생겨요. 하지만 훈련소는 그나마 살만한 곳이었다는 걸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돼요. 이것이 남자가 2년간 좋던 싫던 살아내야 하는 자대예요. 고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수십 명의 조폭엉아들과 한 방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역 같은 기분이에요. 어이 이등병. 이병. 그중 제일 무섭게 생긴 병장이 다가와 총을 사왔냐고 물어요. 갑작스럽고 난해한 질문에 남자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총 없으면 영창 간다며 너무나도 무섭게 말하는 고참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해요. 고참이 시키는 대로 PX로 총을 사러 가요. 총 사러 왔습니다. PX로 가서 총을 달라고 총 해요. 사러 왔습니다. 개념을 밥 말아 처먹었냐? 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험악한 욕을 먹어요. 고참이 뒤집어져요. 저 썩을 놈이 장난을 친 게 분명해요. 생각해보니 총을 사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유치한 장난에 넘어간 자신이 부끄럽고 숨 넘어가게 우는 고참의 아구통을 날리고 싶지만 참아요. 그 후 간신히 찾아온 남자의 이름이 다시 사라졌어요. 어씨 가문의 리버리란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어리버리. 새로운 신병이 오기 전까지 어리버리란 이름을 쭉 쓸 것만 같아요. 리버리. 이병 정형돈. 내무실에서 취하는 자세만 봐도 계급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무반 침상 끝에서 하염없이 전방 15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 2등병.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잡일을 하고 있는 건 1병. 살짝 관물대에 몸을 기댄 채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째려보고 있는 건 상병. TV 앞에 뒤집어 까진 채 낄낄대는 한량은 병장이에요. 그리고 저기 깔깔이의 추리닝, 슬리퍼를 찍찍 끌며 돌아다니는 노숙자 스타일은 육군 참모 총장보다 높다는 개말년이에요. 그때 침상에 뒤집어 까져 있던 병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던지며 누나가 있냐고 물어요. 누나 있냐? 남자는 없습니다. 누나가 없지만 왠지 없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밀려와요. 누나는 없지만 친한 동생은 많습니다. 친누나는 없지만 촉힌카 누나들과 전화 한 통하면 펜팔과 휴가시 만남까지 가능한 쭉쭉빵빵 후배들이 안자번호로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라고 구라를 펴요. 형. 그러자 병장이 애정어린 시선을 던지며 앞으론 형이라고 부르래요. 형. 친하던 안 친하던 상관 않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마구 팔아넘겨요.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군사우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여성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귀찮더라도 친절한 답장 부탁드려요. 군대에선 학벌도 아주 중요해요. 건축가랑 미대 나온 사람 있어? 어느 날 간부가 건축가와 미대 나온 병사를 호출해요. 따라 나와. 건축가를 다니던 병사는 계집 짓기에 투입되고 미대를 나온 병사는 족구장 성극기 작업에 투입돼요. 군대의 단순함이 이가 갈리는 순간이에요. 공포스런 나날을 보내던 중 주말에 여친과 엄마가 면회를 온다는 희소식을 접해요. 면회소로 들어서자 엄마와 여친이 보여요. 남자는 엄마와 여친에게 늠름하게 격려를 해요. 여친은 벌써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며 안아보고도 싶고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지만 주변 고참들의 눈치를 보느라 맘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말투까지 군대식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여친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려 애쓰지만 자꾸 시선이 싸들고 온 음식으로 향해요. 눈물은 순식간에 흡수되어 입안에 침으로 탈바꿈돼요.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던 피자, 탄산음료, 초콜릿, 빵 등을 미친 듯이 먹어대요. 천천히 먹어라. 배가 터질 것 같지만 오늘이 아니면 한참 후에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무조건 입안으로 밀어넣고 봐요. 천천히
천천히 많이 먹어. 먹어.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면회 시간엔 정광석화처럼 흘러가 버려요. 벌써 면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친과 엄마를 보내고 돌아서요. 복귀하는 길에 살짝 뒤를 돌아보는데 엄마와 여친이 저 멀리서 아직도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걱정 말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고개를 돌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터져 나와요. 남자는 태어나 3번 운다는 말은 다 뻥이에요. 이때 하고 나서는 300번은 운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가 다가왔어요. 곧 있으면 사랑하는 여친과 존경에 맞이하는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해요. 부대를 나와 집으로 향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가 너무나 상쾌해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친이 마중을 나왔어요. 변함없이 남자를 기다려주는 여친이 고맙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냅다 안으며 그동안 꿈속에서만 해보았던 애정 표현을 미친 듯이 시도해요.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제대만 하면 여친의 평생 몸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모두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에요. 이걸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대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고 말리라 다짐하며 음식을 미친 듯이 퍼먹어요. 며칠간은 심각한 군대 후유증에 시달려요. 사복을 입고 머리에 비니까지 눌러쓴 채 민간인으로 변신을 해보지만 티가 다 나요. 이미 입에 배어버린 잘못 들었습니다를 연발하고 누군가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관등성명을 대요.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남자는 자괴감에 빠져들어요. 엄마가 무한 제공해주는 용돈으로 매일같이 음주 가무의 향연에 몸을 맡겨요. 그러다 보니 벌써 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에요.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친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여친이 또다시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정말 울고 싶은 건 남자예요. 군대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을 뿐인데 공기맛이 써지고 뼛속이 시린 오한이 밀려와요. 휴가에서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군대의 잡부일만 죽어라 하는 일병 생활이 시작돼요. 부대 안의 모든 잡일에 집중 투입되고 총보다는 삽질이 주특기가 돼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묻었네 이거. 이때쯤 주변 동기들 사이에서 여친이 고무신을 꺾어 신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물 콧물을 짜며 폐인 모드에 들어가는 동기들이 안쓰러워요. 고무신을 꺾어 신더라도 제대할 때까진 그냥 숨겨주면 안 됐을까 하는 원망도 해봐요. 동기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남자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매일 전화와 편지를 써대며 집중관리에 들어가요. 동기들의 이별을 이야기하며 여자들의 잔인함에 대해 저주를 퍼부어 압박을 가한 후 너처럼 지져있는 여자를 선택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며 여친의 비위를 맞춰줘요. 마지막으로 네가 고무신을 꺾어 신기라도 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초강력 협박질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요. 좀 있으면 제대야. 알잖아. 지질이 못난 짓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친과 헤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왜 자꾸 끊으려고 그래?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일만 연락이 하는 일병 생활도 끝나고 군 생활의 꽃이라 불리우는 무적 상병 생활이 시작돼요. 상병 휴가는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여친이 마중 나오는 걸 살짝 꺼리기도 하고 부르냐? 가 빨리. 밥 먹어라. 엄마의 환영 만찬도 훨씬 간소화되고 저렴해져요. 엄마도 돈 없다. 자. 거기다 용돈마저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여친이 바쁘다며 혼자 복귀하래요. 섭섭하긴 하지만 이젠 휴가 복귀도 그닥 겁나지 않기에 상관없어요. 상병이 된가 동시에 모자를 간지나게 휘고 깔깔이를 보이지 않게 겹쳐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짝다리를 짚을 수 있음과 동시에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인해 여친에게 편지를 쓰는 낙으로 살아가요. 요즘 따라 부쩍 줄어든 여친의 편지양이 신경 쓰여 하루에 서너 통도 쓰고 국문과를 나온 후임병을 닥달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동봉하기도 해요. 다음 휴가 때 여친에게 해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요. 동전 반지 같은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 바로 그것이에요. 약 6개월 정도 정성스럽게 갈면 여친을 위한 맞춤 반지가 탄생해요. 비록 10원짜리지만 10억 이상의 정성이 담긴 반지예요. 반지가 완성되니 어느새 병장이 되었어요. 이 반지를 건네는 순간 여친이 무진장 감동에 팔짝팔짝 뛸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좋아하겠지? 4개나 되는 벽돌이 올려진 계급장이 무거워 모자를 쓸 수도 없어요. 야, 온몸에서 거만함이 넘쳐 흐르고 입대 전보다 훨씬 개념 없는 아나무인 상태로 변신해요. 병장의 휴가 양상은 더욱 심각해요. 휴가 나오는 것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도 안 나와 있네. 여친은 친구들과 쇼핑을 갔어요. 엄마! 엄마!
엄마는 에어로빅 센터에 다녀온다며 밥은 알아서 차려 먹으래요.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동기 녀석 중에 한 놈은 부모님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갔대요. 여친과의 만남이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입만 뻥끗하면 나 같은 여잔 10여상을 줘도 모자란다며 생색을 내는데 못 봐줄 지경이에요. 고맙기는 한데 슬슬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군대를 기다려줬다는 것만으로 코가 끼어 평생 끌려갈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푸릇푸릇한 여자들을 보면 군대 간 남자를 기다리다 폭삭 늙어버린 여친이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이러다 정말 얘랑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얘는 왜 바람도 안 피나 몰라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남은 6개월간 고무신을 꺾어 신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젠 은근히 부대 복귀가 기다려지기까지 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귀하자 후임병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반겨줘요. 이제 내무반의 왕은 나예요. 이젠 콧김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남자의 눈치를 보며 설설 기기 바빠요. 병장이 되면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으로 진입해요. 내친 김에 인간 리모컨과 제대 날짜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람도 만들어요. 제대까지 105일 13시간 25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신병의 아리따운 누님 사진을 발견해요. 평소에 꿈꾸던 그런 이상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일편단심인 여친이 맘에 걸려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 주었으면 좋겠건만 끝까지 발목을 잡아채는 여친 때문에 심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맘 넓은 내가 참기로 해요. 오죽이라 못났으면 2년 동안 남자 하나가 안 생겼을까 싶은 생각에 안쓰럽기까지 해요. 나 아니면 걷어줄 사람도 없을 듯해요. 드디어 죽어도 올 것 같지 않던 제대가 눈앞으로 다가와요. 야 딩동. 장병장님 제대까지 길 13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제대가 가까울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져요. 제대하면 뭘 하지? 제대하고도 부모님께 손 벌리긴 그렇고 망쳐놓은 학점 복구는 어떻게 하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게 한이 없어요. 무거운 마음도 잠시 드디어 제대를 한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해요. 후임병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제대를 해요. 이 녀석들과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군 입대 전과 그닥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군 생활이 남자를 성숙시킨 것만은 확실해요. 2년간의 군 생활도 버텼는데 뭔들 못하겠냐는 자신감이 넘쳐요. 이런 게 철이 든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기특하기까지 해요. 저기 2년간 날 기다려준 여친이 마중을 나왔네요. 내가 여자 하나는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부담스럽긴 했지만 역시 내 여친만한 여잔 어딜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2년이란 시간을 견뎌낸 여친에게 달려가 모자를 벗어 여친의 머리에 씌워줘요. 이렇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던 건 여친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있는 힘껏 안아줘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왜 울어? 다시는 여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해요. 하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대 전 무개념 상태로 급격히 돌아가요. 하루 종일 잠만 쏟아지고 땡기는 건 술뿐이에요.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웬 종이를 내밀어요. 뭔가 싶어 펴보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입대 영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군대를 다녀왔는데 왜 또 입대를 하라는 거냐며 따지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입대를 하래요.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남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해요. 이건 제대 후 반복되는 그 거지 같은 꿈이 분명해요. 정신을 집중하고 간신히 잠에서 깨어나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다시 잠들 용기가 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끔찍한 악몽을 언제까지 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친 두고 군대 간 남자의 탐구 생활이었어요.